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5월 30일 이후에 이제 환율이 좀 안정되다가 다시 이제 상승 반전된 배경 중에 하나인데, 수출은 5월달도 역대 두 번째로 수출액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율은 5월 30일자 기준으로 안정 국면에서 다시 상승 반전됐는데, 이게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상승 반전됐어요. 일반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상봉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걸리는데 조금 예상보다 빨랐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본 적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첫째는 이제 달러 인덱스 가격이 상승 반전된 건데, 그것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케이스 때문에 상승 반전된 것 아니냐. 즉 일본 엔화 가치가 좀 안정되는 듯 하다가 올란 거나, 유로 가치가 좀 안정되는 듯 하다가 올란 거나 같은 배경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유가가 좀 더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러시아 사태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기랄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여하튼 그런 것이 통계로 이제 나타났는데, 결국 순상품 교육 조건하고 소득 교육 조건이 아주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어요. 우선은 이제 순상품 교육 조건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평균 수입 단가보다는 그 다음에 평균 수출 단가가 높거나, 또 아니면 그 반대일 경우에 이제 순수 상품 교육 조건이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 수입 단가는 올라가죠. 그런데 이제 유가가 오르면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수출 단가도 오르지만은 그 수입 단가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경우, 그러니까 증가시키기 어려울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지난해 6월만 하더라도 92.6이었는데 지금 올해 4월 불과 한 6개월 7개월 만에 한 10% 정도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평균 수출 단가보다는 평균 수입 단가 10% 정도 높다는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수출 기업 내지는 수입 업체도 마찬가지인데, 그 채산성이 나빠진 거죠. 쉽게 하면 매출액 마진율이 하락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 실적이 이제 나빠지는 건데, 기업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4월에 이어 5월에도 매도하는 것 아니냐. 근데 사실은 이제 상품 교육 조건이 나쁘더라도 소득 교육 조건만 좀 좋아지면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가는 오르더라도 다른 품목에서 또 수익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등, 그죠? 그런 케이스가 생기면 문제는 없는데, 그까지 이제 고려를 할 때에 소득교육 조건도 나빠지고 있다. 소득교육 조건은 그 수출 물동량까지 또 수입 물동량까지 반영한 교육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좋으면 반도체 수출 물량을 늘리겠죠. 그 다음에 유가가 많이 오르면 석유 수입량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다 반영한 것이 이제 소득교육 조건인데, 이 소득교육 조건이 4월 들어 아주 현격하게 나빠졌어요. 올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지난해 9월만 하더라도 이게 113이었어요. 또 3월에도 116이었어요. 그런데 4월에 101이니까 10% 이상 한 달 만에 크게 나빠진 거죠.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는데, 추정컨대는 유가가 또 올라간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거고,
또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서 그 매출액 그 수출 단가를 올리지 못한 것도 원인 중에 하나일 것 같고,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크게 나빠진 것도 원인일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통계는 모르겠고요. 얕은 소득교육증은 수출이 물동량까지 뭐 증가 또는 감소까지 반영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무역수지 악화 원인이고 또 수출 채산성 악화의 이제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5월 무역수지가 17억 달러 적자가 발생한 이유이기도 하고, 또 5월 들어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도한 배경 아니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뭐 유가 상승은 일본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유럽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올랐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좀 더 정도가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율이 좀 하락 반전하다가 다시 상승, 올 30일 이후 지금 16일까지죠. 그냥 또 다시 예상보다 빨리 상승 반전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그 유가가 좀 먼저 안정이 돼야, 그리고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나야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조금 우리가 바람직한 것은 그 인도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제 뭐 상해 봉쇄 등으로 뭐 수출이 1 내지 2%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중국은 약 한 70% 인도는 약 한 70% 증가했어요. 그것은 좀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지금 외환시장 환경은 유가 상승과 또 중국 상해 지역 봉쇄 등으로 중국 수출 악화, 그리고 뭐 반도체 시장도 뭐 경기 불황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대 못 미치는 것 같다. 다만 이제 유가가 상승했으니까 일부는 수출 단가에 포함시키는데, 뭐 또 적지 않은 금액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흡수를 하고 있다는 어떤 통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빠져나가고 또 환율은 오르고, 그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 같다. 이게 중국이 빨리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미국 경제도 좀, 그 미국도 수출은 증가했어요. 약 한 20%.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 살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통계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중국 쪽이 우리가 의존도가 큰데 단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유가 올라오면서 관련 품목들 그 가격 조금 인상한 것을 제외하면 물량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은 거 아니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지금 환율 상승의 원인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